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해온 이스라엘 분쟁의 흐름을 뒤바꾼 결정적인 타격은 공군 기지나 지휘 본부가 아닌 군대의 생존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식량 보급망을 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 캠페인 구조 분석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이스라엘 전역의 IDF, 이스라엘 방위군 배치 전력을 지탱하던 식량 비축 기지를 겨냥해 정밀하고 조직적인 탄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여파로 작전 개시 72시간 만에 북부와 중부 작전 구역에 배치된 이스라엘 군인 9만 명은 전술적 용기나 기술적 우위 혹은 미국의 추가 보급 약속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물류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서방 매체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직접적인 교전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이나 기갑 장비의 파괴가 아니라 먹지 못하는 군대는 싸울 수 없다는 전쟁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현대전에서 증명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현대 군사 조직의 진정한 중심 중력, Center of Gravity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개별 냉장 저장 시설과 유통센터, 야전 배급 창고에 이르기까지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파괴한 것을 넘어 지속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능력을 체계적으로 고갈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군은 전투 수행 능력의 결함이 아닌 전쟁 시작 전 이미 파괴된 물류 기반으로 인해 전략적 위치를 유지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정밀 타격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이란의 목표 선정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텔아비브 남쪽에 위치한 IDF 최대 규모의 식량 비축 기지인 트리펜 군수 복합단지는 공격 시작 20분 만에 총 43발의 탄도 미사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한 가자 지구 작전 부대의 보급을 담당하는 남부 줄루스 병참 기지에는 28발의 미사일이 투하되어 주요 창고 시설과 신선 식품 보관을 위한 냉동 창고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레바논 국경 지대 부대를 지원하는 북부 테라슈메르 물류 허브 역시 공격 발생 1시간 만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란의 공격 패키지는 3차례의 조율된 파상 공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차 파상 공격에서는 80발의 미사일이 트리펜, 줄루스, 테라슈메르 등 주요 식량 저장소와 사단급 보급망에 정밀 투하되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들은 강화된 구조물 파괴보다는 소프트 스킨 형태의 창고 내부 비축 물량을 최대치로 소각하도록 설계된 구역 효과 무기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차 공격에서는 60발의 미사일이 신선식품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핵심인 냉동 및 냉장 기반 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는 식량 공급망의 특정 노드만 파괴해도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 3차 공격에서는 항구에서 내륙 저장소로 이어지는 철도 터미널, 보급 수송대가 이동하는 주요 도로 교차로, 그리고 군용 수송 차량의 연료를 공급하는 유류 저장소 등 총 40발의 미사일이 물류 연결망을 끊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의무감실의 내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 후 3일째 되는 아침에 전방 배치된 9만 명의 병사는 이미 표준 야전 식량 대신 비상 서바이벌 식량으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수주간 지속되는 작전용이 아닌 며칠 단위의 단기 비상용 최소 칼로리 패키지입니다. 공격 5일째에 접어들자 이스라엘군 지도부가 공식적인 항복 선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인 전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부대들은 위치를 이탈해 후퇴하기 시작했고 공세작전은 무기한 중단되었으며 방어선은 제한된 보급품을 보존하기 위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요격 시스템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이스라엘 방공 독트린이 주로 지휘 본부나 전투시설에 대한 타격 시나리오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량 비축 시설은 작전 계획상 우선순위 방어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레이더 감시망과 요격 미사일 할당 역시 이 예상치 못한 타격 카테고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란은 약 180발의 탄도 미사일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의 물리적인 위장을 정확히 타격함으로써 전투 행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략적 승기를 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보급망 파괴로 인한 전술적 영향은 단순한 물자 부족을 넘어 병사들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 저하로 직연결되고 있습니다. 야전 부대에 배치된 9만 명의 병사는 전투 시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요구량에 따라 하루 평균 4,000칼로리를 소비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군 전력으로 환산하면 매일 3억 6천만 칼로리, 즉 약 180톤의 식량이 매일 소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요 저장소와 하이파 항구의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표준 식량 대신 긴급 서바이벌 패키지에 의존하게 된 병사들은 72시간 내에 사격 정확도와 반응 시간, 인지 판단력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는 내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전 7일째에 접어들면 공세 작전 수행은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해지며 10일째에는 방어 임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생존 모드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대응 능력 또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은 전투력을 투사하는 구조에는 최적화되어 있으나 우방국의 파괴된 물류 기반을 실시간으로 재건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C-17과 C-5 등 전략 수송기를 동원한 긴급 공수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공군 기지의 수처리 용량과 위협 환경을 고려할 때 매일 필요한 200톤 규모의 식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에는 물리적인 천장이 존재합니다.
또한 요르단이나 이집트를 통한 지상 보급로 역시 지역 정세 변화로 인해 외교적 협조를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현대전의 독트린이 변화하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보여준 이른바 물류 전쟁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야기하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국제법상 정당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면서도 적대국을 전략적으로 고사시키는데 훨씬 결정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첨단 플랫폼과 센서 중심의 서방 군사 체계가 물류라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이란 분쟁의 틀을 넘어 향후 10년의 전쟁 양상을 재정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식적인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략적 주도권을 상실했으며 전 세계 국방부처는 이제 직접적인 교전보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망을 겨냥한 전략적 인내의 전술을 핵심 과제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가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승리는 불가능하며 현재 이스라엘이 마주한 물류적 한계는 곧 중동 전체의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 깊이 있는 전략 분석과 실시간 뉴스 보도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